최근 충북 도내에서 노인층의 코로나19 감염이 늘고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져 감염원 접촉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충북에서도 독감 백신 접종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전날 밤 갑작스런 결정으로 일선 병원에선 종일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옛 청원군 시절부터 악취와 환경오염에 시달려온 세종시 부강면 주민들이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직접 현장 조사까지 벌입니다. 충북도의회가 상임위원회를 하나 더 늘리기로 하면서 시대 흐름에 맞는다, 위원장 자리 늘리기다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최근 충북도 내에서 노인층의 코로나19 감염이 늘고 있어 걱정입니다. 노인들은 대개 기저질환을 앓고 있거나 면역력도 떨어져 감염원 접촉을 줄이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청주에 사는 70대와 80대 노인은 지난주 부산에서 열린 건강보조식품 설명회에 참석했다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충북 159번과 160번으로 가족 등 접촉자 6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추가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최근 코호트 격리된 진천의 한 노인 요양원에서도 입소자 등 확진자가 9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광복절 이후 집계된 도내 확진자 가운데 60대 이상 노인은 35% 정도로 전체의 3분의 1을 넘어섰습니다. 노인복지관과 장기요양기관 등 보호시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호자의 입소자 면회가 금지됐고 직원들에게는 출퇴근의 다른 지역 방문이나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금지하도록 권고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집회 참여라든가 대면 종교 활동을 금지도 하고 있고 불교를 급한 외출이야 꼭 필요한 외출이라든가 모임을 금지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고 면역력이 약해 코로나19에 더 취약합니다. 특히 발열 등 초기 증상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무증상 감염이 많아 몸속에서 바이러스를 키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치명률도 7, 80대로 올라갈수록 최고 21%까지 급격히 높아집니다. 무엇보다 감염원 접촉 차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방문 판매 업체나 사업 설명회에 참석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마스크를 특히 쓰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공간이 밀폐된 그런 한정된 장소가 많기 때문에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의 노인 인구는 28만 명이 넘고 노인 보호시설은 1,600여 곳에 이르는 상황. 가족 간 방문이 늘어나는 추석이 다가오면서 노인층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시험대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추석 연휴 이후 충북도 내 고등학교 1, 2학년의 등교 수업이 확대되고 3학년은 등교 원격 수업을 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교육청은 3학년의 80% 이상이 수시 전형으로 진학한다며 수시 전형 원서 접수가 마감되고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5일부터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수업 방식을 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도내 고등학교는 3학년은 매일 등교하고 1, 2학년은 교차 등교하는 방식으로 전교생의 3분의 2가 등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영유아 독감 무료 예방접종에 이어 오늘은 18세 이하 청소년과 임신부 접종이 시작되는 날이었는데요. 백신을 이송하는 과정 중에 문제가 발견되면서 충북에서도 접종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하루 전 밤에 갑작스레 중단 결정이 내려진 건데 의료진과 환자 모두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청소년과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독감 무료 예방 접종이 시작되기로 했던 오늘. 하지만 밤사이 갑자기 전면 중단 공지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새벽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문자가 온 걸 보고 진짜 바로 당일날 중지가 되는구나. 그리고 그때 알고 이제 여기저기 연락을 해보고 확인을 하게 된 거죠. 각 지역 의료기관에는 문의 전화가 쏟아졌고 저희가 오늘부터 독감 무료 접종 시작이었는데요, 어머님. 지금 나라에서 전면적으로 무료 접종이 중단이 됐어요. 아이와 병원을 찾은 보호자는 갑작스러운 중단이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어린애들은 또 면역력이 약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안 맞기에 또 뭐하고 막 맞자고 하기에 뭐 해가지고 와가지고 문의를 해보고 지금 주사 맞추려고. 정부가 설명한 중단 이유는 유통상의 문제. 무료 접종용 백신은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구비한 뒤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와 국가가 계약한 조달업체가 백신을 구해 배부하는 방식 두 가지인데 정부 물량이 지역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일부 백신이 상온에 노출된 겁니다. 문제가 된 정부 조달 계약 백신은 만 13살부터 18살 청소년용으로 공급된 물량. 전국적으로는 500만 개, 충북에는 5만 9천 개가 배분됐는데 정확히 어느 정도 물량이 문제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관 온도보다 조건이 높은 온도에서 보관되었을 때는 단백질 함량이 낮아질 가능성이, 단백질 함량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효과가 약간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지난 8일부터 진행된 영유아 1차 접종용 백신은 개별 의료기관이 확보한 것으로 지금까지 이상 반응 신고는 없었고 유통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유료 접종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저희가 구입해서 하는 접종이 있고 지금 중단된 건 이제 나라에서 공급해 주는 약이에요. 그 현물 접종약이 배송 과정에 이제 문제가 있었다고 이제 해서 그것만 중단이 된 거고. 문제가 된 물량 조사와 품질 검사는 2주가량 걸릴 예정. 질병관리청은 백신의 효과뿐 아니라 안전성 시험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세종시 북앙면 주민들은 옛 청원군 시절부터 악취와 온갖 환경 오염에 시달려 왔는데요. 이젠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며 주민들이 직접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소와 돼지, 닭 등 약 45만 마리를 키우고 있는 북앙면의 대규모 기업형 축산단지입니다. 하루에 배출되는 가축 분뇨가 무려 110톤입니다. 옛 청원군 시절부터 수십 년간 이어진 민원에 악취와 수질오염 개선 장치가 도입됐어도 면 주민들은 전혀 효과를 못 느끼는 게 현실입니다. 악취가 엄청이 나요. 그냥 코를 기를 수가 없어요. 밖에 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냄새가 나고 닫고서 에어컨 켜고 사는 정도지. 그래서 다들 불만이 많죠, 주민들이. 여기에 시멘트 공장과 건설자재 업체, 각종 화학업체 등 세종시 북앙면에는 지자체가 집계한 오염물질 배출 업체가 90곳에 이릅니다. 수십 년 세월 동안 환경 분야 공약을 걸었던 정치인들에게 기대를 걸어봤자 나아진 게 없자 직접 주민들이 나섰습니다. 여태까지 실체만 있지 이를 뒷받침할 정교한 근거 데이터가 없던 터. 설문조사와 주민총회를 거친 뒤 주민세 환원 사업인 마을자치사업 예산으로 이동식 측정 장비를 사고 당번을 짜 돌아가면서 1년 365일 악취와 오염물질을 측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과연 365일 중에 며칠이 지금 냄새가 나는지, 충광농원에서 냄새나는 그 부분이 과연 어느 장소에서 어떤 일로 인해서 냄새가 나는지를 좀 명확하게 좀 판단 좀 했으면 좋겠다. 예산은 3,300만 원. 큰 액수는 아니지만 예산이 통과되면서 이동식 측정 장비 세대 구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세 가지 중에서도 이 사업의 중요성이나 시급성 때문에 한 가지 사업, 마지막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또 돌리고 더 예산을 더 반영한 사업. 이들의 1년간 데이터가 전문 연구기관 수준의 과학적 신뢰도를 얻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한 단초는 충분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 과학적인 조사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그 남다른 노력을 좀 기울이게 하는 그런 촉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보여요. 수십 년간 달라진 게 없는 현실에 직접 민원을 증명하고 실체를 정확히 진단해보겠다며 주민들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수소시대를 대비한 국내 첫 수소 가스안전체험 교육관이 충북 혁신도시에 건립됩니다. 충청북도와 음성군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사업비의 절반에 가까운 70억 원과 초기 운영 지원비 5억 원, 2주 직원 정착 지원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22년까지 모두 153억 원을 들여 충북 혁신도시인 음성군 맹동면에
연면적 2,500제곱미터 규모의 교육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최근 2달에 걸친 충청북도의 기업 유치로 앞으로 3년 동안 2천여 명 규모의 신규 채용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충청북도가 7월 이후 투자 협약한 200개 기업을 상대로 인력 채용 규모와 시기를 조사한 결과 190개 기업이 앞으로 3년 안에 2,112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당장 내년 상반기 채용 규모는 70%인 1,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올 4분기는 충북 남부, 내년 1분기는 중부, 내년 하반기는 청주권에서 채용이 집중돼 있습니다. 충북도 의회가 상임위원회를 늘리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시대 흐름에 맞춰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모아지며 추진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위원장 자리 늘리기 아니냐는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운영위원회를 제외하고 충북도의회 상임위원회는 5개,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서 환경,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농업 등을 빼내 상임위를 새로 만들고 바이오는 산업경제위원회에 재배치시키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과 신성장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상임위 신설과 소관 업무 조절이 시급하다는 것이 도의회의 입장입니다. 상임위를 나눠놔서 또 시대의 요구에 맞게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더 연구해보고 개선해보자는 저희 의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상임위 간 소관 업무만 조절하면 되지 꼭 신설해야 하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최근 상임위원장을 놓고 내분을 겪은 직후인 만큼 자리 하나 더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시선이 부담입니다. 상임위별 의원 수가 5명으로 줄어 오히려 전문성이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공청회 등을 통해 외부 의견을 들을 필요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 구성이나 운영상의 문제를 단순히 의회만의 문제라고 보는 것은 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고 들고요. 충북도의회는 최근 의장단과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쳤고 조만간 전체 의원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임위 신설은 박문희 의장이 의장 선거 당시 내건 공약인 만큼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상임위 소관 업무 조절을 둘러싼 의원 간 이견을 어떻게 조절할지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지금까지 충북 지역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